지금부터 제3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조백재 총장님이십니다. 뜨겁게 이번 제3회 사이버문학상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셨는데요.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님이신 임원영 선생님이십니다. 정호용 부총장님이십니다. 윤재석 운영처장님이십니다. 오규열 교무처장님. 네. 김용주 사회교육원 원장님, 안양예고 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세 분이 오셨는데요. 교감 선생님 오시면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를 이번 예심을 맡아주셨는데요. 이명랑 소설가이자 문해창작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와서. 안녕하세요. 이번 예심을 맡았던 소설가 이명랑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은 국내에선 유일하게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1급 문학 매체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학문학상이고요. 2007년 제정되었습니다. 제1회 문학상 공모에는 848명이 응모해 주었습니다. 심사위원장엔 고은 시인, 본심 심사위원으로는 이재무 시인과 유성호 문학평론가가 맡아주셨고요. 예심 심사위원으로는 오봉옥, 손택수, 길상호 시인이 맡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당선작으로는 최란주의 불장미 붉은 손바닥 외 4편이, 가작으로는 정상조의 등푸른 추억의 4편이 당선되었습니다. 제2회 문학상 공모에는 674명이 응모해 주었습니다. 심사위원장엔 도종환 시인, 본심 심사위원으로는 이재무 시인과 유성호 문학평론가가 맡아주셨고요. 예심 심사위원으로는 오봉옥, 길상호 시인이 맡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당선작으로는 성백선의 분한문의 4편이, 가작으로는 유원희의 별을 파는 여자의 4편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된 제3회 문학상 공모에는 759명이 응모해 주었습니다. 심사위원장엔 여기 계신 임원영 한국문학평론가 협회회장, 시부문 심사위원으로는 이재무 시인, 유성호 문학평론가, 오봉옥 시인이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문 부분의 심사위원으로는요, 임원영 문학평론가, 김영수 소설가, 그리고 저 이명랑 소설가가 맡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시 부문 당선작으로는 한지희의 골드러쉬의 4편이, 가작으로는 조양비의 아이비의 4편이 당선되었습니다. 생활기록문 부문 당선작으로는 인민의 가족수첩을 꺼내다가, 가작으로는 김현승의 마음표현과 와인이 당선되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축사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 상을 만들어 주시고 계속 지원해 주시고 또 이 상이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조백재 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작 분야에 가장 궁금해한 일이 가지고 여러분들 이 분야에 이 권위 있는 분들 앞에 서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창작 뭐 이런 분야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분야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고 이 경영학인데 그 경영학에서 뭐가 있는 거 아니 틈새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틈새. 남들이 다 하는 거 이거는 해봐야
그 승산이 없다. 남 안 하는 하더라도 그 중간에 이 비어있는 보물 같은 비어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전문 그건 모르지만은 이 창작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구나. 일반 대학에서 잘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무슨 뭐 취직 잘 되는데 그런 데나 하지. 그러나 창작이라는 게 인류 문화의 발전을 길게 보는 그 분야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모르지만은 이걸 기획하고 생각하는 거는 경영학에서 이게 같은 분야가 있구나. 틈새 전략.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은 다른 분야에서 뭐 예를 들면 서울대학이나 고려대, 연대 이런 데하고는 경쟁을 해가지고는 그 이미 그냥 그 6, 70년간 내려온 거기 붙어봐야 우리는 승산이 없습니다. 또 뭐 창작이라는 게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초기에 그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창작이 이게 번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유도 생기고 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유가 생기니까 과거 개발하지 개척하지 못한 이 분야 이건 저는 엄청나게 우리 국민과 크게 가서 인류의 평화와 행복 뭐 이런 게 중요한 분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우리 심사위원장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듣고 했는데 아마 이런 게 서울 디지털 대학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 대학을 뭐 최근에 들었지 옛날에 한 6, 7년 전만 해도 이 사이버 대학이라는 이름을 듣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못 들었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18개 사이버 대학이 있는데 학생 수도 제일 많고 또 그 다음에 학문 분야도 남 안 하는 분야 남 하는 분야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서로 쌀 깎아 먹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학문 분야도 발전이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틈새 전략으로서 이 인재들이 많은 이 창작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잠재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뭐 우리 학부장을 맡고 계시는 교수님도 상당히 이 사계에서 이 분야에서는 권위자신데 우리가 찾아가지고 모셔왔어요. 지금 이제 3회째입니까? 3회째인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런 거 우리 대학 자체가 한 7년밖에 안 됐으니까 또 사이버 대학 자체가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3년 전부터 했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는 좀 앞지는 일이 있지 않냐. 제가 과문해서 잘 몰라 무식해서 잘 모르긴 모르는데 어릴 때 그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얘기는 사실 작년에 그 심사위원장 고은 선생님이 맡으셨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지금 서울대학에 강사로 이제 나가시는데 선생님 왜 서울대학교 강사로 나가십니까? 그 서울대학이나 고려대 연대 때 다니는 애들은 이게 옛날 잘못되어 있는 이 지식 필요없는 지식이 딱 머리에 쩔여가지고 고정관이 딱 쩔여가지고 아무리 창작적인 얘기를 해줘봐야 이 머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 맨날 강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사이버대 학생들은 필요 없는 걸 머리에 안 넣고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이 창작적인 걸 얘기를 하면 쏙쏙 머리에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해야 정말 참 우수한 창작가가 저는 탄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뭐 그냥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릴 때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심사위원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정확하게 하는데 옛날 노자 선생님, 공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왜 하느냐? 머리를 비워야 되겠다.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그걸 비우지 않으면요. 새로운 지식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맨날 얘기해봐야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고정관념이라고. 고정관념에 딱 쩔여놓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머리에 들어가 있는 과거 낡은 지식이 들어가 있는 이걸 갖다 지워내버리면은 그때는 새로운 지식이 오면 야, 이거 비어있구나. 옳다. 그러면 막 이 머리에 들어오는데 그게 저는 우리 서울 디지털대 학생들의 저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하지 말고 먹고 사는데 힘쓰고 그 다음에 학문은 이 창의적인 학문 분야는 우리 서울 디지털대 학생한테 가장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이제 3회간 하면서 상당히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까 우리 심사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이 분야를 학교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좀 격상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참 수상하신 분들을 내가 가만 보니까 역시 제가 생각한 게 맞겠구나. 얼굴은 맑고 정신은 아주 프레시하게 보이는 건 뭐냐. 쓸모없는 죽은 이 지식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갈 수 있는 루음이 많기 때문에 막 그렇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참 감동 깊게 이 자리를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우리 서울이탈대학은 앞으로도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좀 개척을 해가지고 다른 대학에 어디에서 비교해가지고 선두자가 되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오늘 계기를 해서 하도록 노력 최선을 다해서 약속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오셨는데 오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인데 이번 시상식에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한지희 양이 16세 소년대 우리 한국 문학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좋은 매체로 등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한 40여 군데 언론 매체에서 이미 이렇게 기사화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안양여고 교감 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 문해창작 학과장님이 오셨는데 특별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숙 교감 선생님이신데 최재혁 학생부장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한지희 양 같은 분이 안 나왔겠죠. 윤한노 문해창작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심사위원장이신 임원영 문학평론가께서 축사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당선자 축하드립니다. 한지희 양은 마침 제가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래서 먼저 아는 척 하시길래 16살의 이 글을 보면은 도저히 16살짜리 여고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국제적이면서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밑바탕의 인생을 이걸 파헤친 글이거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경험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같이 오셨는데 그러진 않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어학 연수를 한번 다녀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그런 게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가작이 제일 억울해요. 경력이 훨씬 많고 경력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여고 2학년한테 이렇게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마시고 가작은 당사자에게 마찬가지니까 함께 앞으로 우리 손잡고 우리 시단에 좀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문은 또 중앙일보 기자를 지냈다고 제가 봤는데 기자 경력을 가지고 여러 업을 출판기라든지 이런 데 많은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이쪽에 손을 떼어가지고 등단했고 또 가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가작도 대단히 억울할 것 같아요. 가작이라는 게 이 당선 작가 그 어떤 조금 참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심사하다 보면은 정말 아까워서 때로는 둘 다 당선시켜줄 수 없느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의 간발의 차이인데 그러나 이제 이 규칙상 저기 당선자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경쟁자니까 서로 용기를 가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경제적으로 이런데 문학이라는 게 뭐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대개 보면 이제 세계 문명사가들이 21세기나 20세기 후반부터 문학은 끝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21세기나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들어왔을 때 문학이 또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은 시는 죽었다고 했는데 시가 훨씬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학은
그 전에 문학은 문학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문학은 단순한 문학이 아니고 모든 인간 존재와 산업과 그 과학, 그 상상력의 기초가 되는 게 문학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인문학이나 인문예술학 전체에서 마치 자연과학에서 수학이 없으면 자연과학이 존재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인문사회학에서 문학이 없으면 모든 학문은 무너집니다. 어떤 전공이든지 문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 문학을 한 정치가, 문학을 한 경제학자, 문학을 한 사회학자, 문학을 한 역사학자와 문학을 모르는 정치인, 엄청난 차이가 나버립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은 지금 문학을 안 해서 그래요. 문학 전집을 전부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정치 달라질 거예요. 그만큼 문학은 오히려 산업사회가 될수록 발전할수록 인간 성장의 기본 요소가 된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면은 우리나라 문학이 얼마나 중요하냐. 결국 우리나라 문학이 앞섬으로써 영화니, 연극이니, 드라마니, 만화니, 뭐 애니메이션 이게 다 거기서 문학적인 상승이 거기서 발전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몇 년 전에 동국대 그 대학원에 나왔는데 공대 박사과정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나 그랬더니 컴퓨터 게임 회사 사장인데 하다 보니까 공대생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국문과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자기 직원으로 두고 게임 이론을 개발한다. 그래서 참여 잘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이 상상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문학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문학을 지금 이제 기존의 대학에서는 수용 못합니다. 제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건 하는데 창의력을 못해요. 운영 못하면 이미 매체를 사이버에 뺏겨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21세기 세계 문학을 좌우하는 건 사이버라고 봅니다. 매체가. 종이에서 사이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결국 사이버 대학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조 총장님이 상당히 서구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문예창작학부 오봉목 교수가 아이디어를 냈겠지만은 아무리 창작학부 주임 교수가 아이디어를 내도 총장님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죠. 우리나라 근대 이후 대학이 생긴 이후 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일반인 상대로 현상 공부한 처음입니다. 이럽니다. 이 대학.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신문학과 전체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대학의 이름을 걸고 일반인 상대로 지금 모든 대학들이 다 문예작품 공부하거든요. 그거는 대학생 상대 문예작품입니다. 대학생 상대 문예작품이기 때문에 거기 당선되어 봤자 문단 등단하고 관계없어요. 그 한 뒤에 졸업한 뒤에 또 문학 잡지에 등단해야만 등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일반인 상대로 한글로 창작을 하는 모든 해외 동포까지 포함한 문학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생긴 게 처음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점의 강점을 두고 이걸 살리면은 아마 이 서울 디지털 대학이 이것 때문에 뭐 다른 많은 장점도 있지만은 결국 사이버 문학상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된 여러분들은 이미 선배들 있잖아요. 선배들하고 힘을 합치면은 엄청난 이 문단의 파워를 형성해야 되고 아마 그런 형성하는 데서는 이 대학도 어떤 면에서 상당히 뒷받침을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나 여러 가지 갖고 계시는 부분으로 봐서는 능히 여러분들 활동을 지원해 주시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가집니다. 이런 영광된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왕 이 서울 디지털 대학과 인연을 맺었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문학 운동이 되도록 새로운 문학 운동이 되도록 이걸 그냥 한 대학에서 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문단적인 행사가 겹쳐지는 그런 게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하러 와주신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이 네 분이 앞으로 꾸준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시인과 수필가가 되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요. 카메라가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조경재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상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한지영 시부문 당선자 한지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디지털대학 사이버문학상 시부문 한지 위 사람은
2009년 제3회 서울 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시 부분에서 작품 골드러시의 4편으로 당선하였기에 이에 상태와 부상을 수여 2009년 2월 23일 서울 디지털대학교 총장 조백입니다. 그래서 네 분이 위원장. 아니요. 참여했겠어요. C 부분 가작 조양. 보고. 역시 대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C 부분 조양. 이 사람은 2009년 제3회 서울 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C 부분에서 작품 아이비 외 4편으로 가작을 수상하였기에 이에 상태와 부상을 수여 2009년 2월 23일 서울 디지털대학교 총장 조백. 이어서 생활기록문 부분 당선자 이문함 씨 나오셔서 서울 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생활기록문 부분 이문함. 이 사람은 2009년 제3회 서울 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생활기록문 부분에서 작품 가족 수첩을 꺼내다로 당선하였기에 이에 상태와 부상을 수여 2009년 2월 23일 서울 디지털대학교 총장 조백제. 다음은 가자 김현승 씨 나오셨습니다. 서울 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가자 생활기록문 부분 김현승. 위 사람은 2009년 제3회 서울 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생활기록문 부분에서 작품 마음 표현과 와인으로 가작을 수상하였기에 이에 상태와 부상을 수여 2009년 2월 23일 서울 디지털대학교 총장 조백제. 오늘 수상하신 네 분께는 당선작은 상금 200만 원이고 가작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많은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우리나라 1급 문학 매체들인데 C 부분은 시작이라는 매체, 생활기록문 부분은 에세이 플러스라는 그런 1급 매체에서 등단 작가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특별 순서로 오늘 시 당선한 한지 양이 상금 200만 원 전액을 유니세프에 이렇게 기부했어요. 근데 한지 양은 지난해에도 필리핀 알바이주 난민촌에서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난민 어린이들의 어려움을 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번에 상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계속 봉사를 많이 한 학생이어서 UN 인증 해외 국제 봉사상을 수상한 바도 있네요. 그리고 지금도 정규 학생의 봉사부장으로 매월 보육원 및 연탄 나르기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냥 200만 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들 중에서도 일부 베스트셀러 작가, 예를 들면 안도현이나 도정환 시인 이런 분들이 자기 책의 인쇄를 어느 특정 단체, 유니세프 같은 이런 좋은 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었지요. 근데 문학예술로 벌 수 있는 돈이 정말 적거든요. 안도현이 정말 유명한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많이 벌면 5, 60만 원 벌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내놓은 것은 그 돈 50만 원은
저는 그 5천만 원, 5억 못지않게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 작가들은 대부분 이런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창작에서 인쇄로 받은 돈 50만 원, 100만 원 절대 안 씁니다. 월급 받으면 막 쓰죠. 그러나 인쇄 받은 돈은 너무 아까워서 정말 피 묻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안 써요. 한지양 처음 돈 이렇게 큰 돈 받지 않았을까요? 이걸 이렇게 내놓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유니세프 이현우 부장님이 오셔서 직접 받아주시겠다고 하니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자, 박수로 근데 너무 좋은 단체에서 왔기 때문에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시죠. 네, 이렇게 어린 학생이 이렇게 너무 예쁘고 기특한 생각을 해서 참 유니세프로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른으로서 많은 걸 느끼게 해주네요. 네, 정말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또 젊은이들이 또 우리나라에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 서울 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시에 대한 열정을 문학상을 통해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심사위원분들이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항상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글 쓰라는 걸로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 상금은 제가 이때까지 번 돈 중에서 가장 큰 돈이었어요. 필리핀 봉사활동이나 아니면은 매주 주말 토요일날 가는 그런 봉사활동에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뵈면서 이 금액의 전부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이 긍정의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부모님께서 또 저에게 많은 후원을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년 넘도록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글을 써왔는데요. 이번에 이 상을 계기로 좀 더 글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물론 삶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갖고 글을 쓰라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좋은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학교에 감사합니다.